더군다나 얘는 온라인에서 또 한단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대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지금 온라인 쪽으로 계속 가지고 GM도 그러고 이제 일부 모델에서 하지 않고 온라인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분이 그래. 그러면은 영업사원 이름만큼 빼줘야 되잖아. 가격을. 이거 똑같은 가격을 팔아. 그것도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기 전에 코너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잘 버티네요. 소리가 왜 안 나? 타이어 소리가. 타이어 소리 안 나네? 근데 이게 뒤가 토션빔이다 보니까 전륜적이 부드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롤을 좀 허용을 하다 보니까 아마 평가하실 때 이 롤이 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얘 회전성 되게 안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방금 보셨듯이 꽤 롤이 발생하는데도 차가 잘 버팁니다. 잘 버틴다는 건 언더가 살짝 발생하긴 하는데 라인이 부풀 정도의 언더가 아니에요. 많이 제한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버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롤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한계점까지 근접하는 어떤 운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속도를 줄이면서 불안해 한단 말이지. 네, 지금은 여기는 만만하네. 그래도 한번 부풀게 한번. 네, 지금도 발생하는 롤에 비해서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난다는 건 라인이 살짝 부풀지만 라인이 이탈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타이어가 밀리거나 접지를 상실하지 않을 정도의 언더라는 거지. 지금 속도 낮은 속도 아니었어요. 되게 빠른 속도였어요. 그러면 이 차의 코너링 포스가 낮다라고 볼 수 없어요. 상당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실 여러분들이 그 경차가 코너링이 좋지 못한 이유가 이게 윤거가 짧아요. 맞아요. 윤거가 짧으면 하중 이동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왜 스포츠카들이 낮고 넓게 하는 게 거리가 넓어야 이 하중 이동이 좀 영향 덜 받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차들이 더군다나 이게 전고도 높아. 그렇죠. 높고 좁은데 이런 윤고하고 이런 전고에서 요 정도 버텨내면서 또 롤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에서 비명을 지르지 않는다. 다시 말해 접지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밸런스가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산악도로 꼬불꼬불 시속 한 4, 50이면 되게 위험해 보이는 그런 완전 그 좁은 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헤어핀. 그런 데서는 어쩔 수 없이 언더스테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꽤 어느 중간 정도의 코너에서는 아주 밸런스 좋네요. 괜찮아요. 그럼 언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뒤가 토션이란 말이에요. 멀티라면 얘를 조금 조여가지고 롤을 좀 제어하게 되면 좀 덜 발생하는데 얘까지 조여하고 그러면은 이 차가 진짜 승차감이 그러니까 앞에는 좀 부드럽게 롤을 좀 허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롤이 많이 발생을 하면 윤거가 짧으니까 더군다나 이게 하중이동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롤이 더 커지는데 또 얘가 아무래도 이런 SUV에는 모멘텀이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이 모든 이 롤을 발생시키는 모멘텀의 거리 때문인데 그걸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양에 비해서는 언더가 심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계산을 해보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포맷에서 이 포맷에서 잘 만들었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불안하다. 롤이 너무 발생이 되고 코너링 성능이 아주 엉망진창이다라고 만약에 이런 평가가 나중에 나온다고 하면 그분은 그렇게 느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건 본인의 감성으로 불안을 느끼신 거지 차가 불안한 차는 아니다. 그렇죠. 그 말씀인 거죠. 이런 거랑 똑같아요. 같은 차를 타더라도 어떤 사람은 200km 달려도 안 불안하는 사람이 있고 150만 달려도 나 무서워 죽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격차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150km 달려도 굉장히 불안한데 어떤 사람이 운전해서 200km 달리면 되게 편안하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연어 갔다 왔는데 150 달려. 그 옆에 타면 죽을 것 같지. 호러도 그런 호러는 없지. 근데 김드라가 이렇게 딱 한 200 달리신 적도 없고 저는 한 500 달려도 괜찮아요. 그건 아니에요. 오바감지 띠. 이제 뭐 제가 편안한 게 알아서 잘 하시니까 물론 뭐 과실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험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생기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을 좀 하시거나 차에 스티어를 고정을 하시는 분들이 와인딩 하실 때 흔히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뭐냐면 뒷창문을 살짝 열어요. 왜냐면 뒤에서 뒷타이어의 슬립의 정도를 듣는 거예요. 왜냐면 그 슬립을 들어야 이 차가 그립을 놓치고 오버가 발생하는지 아닌지를 소리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의 감각으로도 느끼지만 소리로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비명을 지르는 패턴이 있어요.
뭐 끽끽 하거나 그악 하거나 그러면 아 얘가 놓치겠다 싶으면은 가속에서 발을 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카운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살짝 열어놓고 주행을 하는,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와인딩 좀 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속도에서 언더가 시브에서 이렇게 부풀러서 라인을 넘어가게 되면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안 내요. 네. 그러니까 한계점에 아직 안 왔다는 안 거예요. 왔다는 그래서 거죠. 네. 그러면 이 정도면은 한계점이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거죠. 네. 차고나 이 융고를 생각해 봤을 때 한계점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스포츠 주행 막 할 정도는 아니고 기대에 비해서는 괜찮아요. 이 포맷에 비해서는. 네. 그러니까 캐스퍼 안정적인 회전성을 가지고 있다. 뭐 서킷에서까지 안정적인 서킷에서까지 그건 기가 막히다가 모르는- 아니고, 모르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그건 안 해봐서 몰라요. 네. 근데 저희가 일상도로 저 정도 도로라면 저기보다 더한 환경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 일상적인 환경에서라면 크게 도란을 느끼지는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차가 조금 쏠리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얘가 잘 버텨내네요.